안녕하세요. 금나치마입니다. 다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요.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 다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 어마어마하게 많이 추워졌어요. 너무 춥대요. 너무 추워. 사무실 계속 히터 틀어놨는데도 추운 것 같아. 다들 건강에 꼭 유의하시고요. 자, 고금리 다중채무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, 바로 저금리 대안대출이죠. 이 저금리 대안을 하기 위해서 통대안이라는 상품을 많이들 이용하게 되는데, 이 상품이 가능만 하다면 뭐 월 납입 금액을 줄이는 건 물론이고 이자 지출도 많이 줄일 수 있죠. 그래서 진짜 가능만 하다면 꼭 이제 고금리 다중채무자분들은 가능하다면 꼭 이용을 추천을 드리는 상품입니다. 그런데 이 상품에 대해서 저한테 이거 사기인가요? 아닌가요? 라는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통대안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, 즉 구별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. 가장 먼저 보이스피싱입니다. 보이스피싱. 거의 뭐 저금리 대안대출이라는 상품으로 많이 접근하죠. 특히 스팸 문자, 스팸 전화. 저는 항상 그랬어요. 여러분들한테 내가 대출 상담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오는 문자 아니면 걸려오는 전화, 이런 건 무조건 이건 무조건 보이스피싱하고 그냥 외면을 해버려야 돼요. 애초에 그냥 전화 딱 끊어버려요. 내 이름 말고 김교시 되시오. 이 새끼 내 이름 어떻게 알았대? 이러면서 듣지 말고 그냥 대출 어디 금융사입니다 하면서 뭐 무슨 대출 신청하셨죠? 꼭 아는 것처럼 하더라도 나 그런 적 없어요 하고 끊어버려요. 이렇게 해야지 안 넘어가지. 이 새끼 어떻게 알았지? 뭔 소리 하려고? 듣다 하다 보면 넘어가는 거죠. 이제 그래가지고 당하는 거예요. 자, 제가 설 전에 제가 은행을 잘 가진 않아요. 은행을 잘 가진 않는데 설 전에 상생카드인가? 그거 하나 사려고 은행에 가봤더니만 이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저금리 대안대출 경고 문구 엄청나게 붙었더라고요. 진짜.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거에 당했다는 거예요. 이거에 가장 대표적인, 제가 채무자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을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, 자, 계약서를 보통 통대안은 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 계약서. 통대안 업체에서 채무자들 돈을 다 상환을 해주잖아요. 한두 푼 단위 몇 천만 원이 되는 돈을 계약서 한 장 없이 상환을 해줘요? 말도 안 되죠. 나중에 난 당신이 그냥 준 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. 가장 대표적인 애가 계약서 작성 없이, 계약서 작성 없이 통장 입금 후 출금, 이렇게 해야 되나? 이게 무슨 얘기냐면, 계약서 작성 안 해요. 그 저금리 대안대출 해드릴게요. 얼마예요 돈? 이제 가운데는 과정이 좀 있겠죠. 얼마예요 상환해야 될 게? 예를 들어서 5천이다 그럼 5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다 상환해가지고 은행에서 5천 받으세요.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주세요. 이게 뭔 소리요? 그래서 띠먹으면 어쩌려고. 이게 뭐냐면 보이스피싱 업체들이 돈 세탁하는 거예요. 바로 여러분들 통장으로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 원 받을 돈을 여러분 통장으로 받아버려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보이스피싱 연루범이 되는 것이고, 나는 그것도 모르고 대출 은행에서 잘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시 5천만 원 돌려줘. 돈 세탁되는 거예요, 이게. 이런 부분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, 또 하나가 통장 또는 카드 요구. 아시겠죠? 보이스피싱에 쓰려고 통장. 이 돈을 몇 천만 원 빌려주는데 내가 고객님을 어떻게 믿고 빌려줍니까? 통장이나 카드라도 보내주세요.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에 써버려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. 이건
좌우간 스팸 전화, 스팸 문자 이것만 그냥 내가 차단해. 차단, 뭐 전화번호 차단이 다 안 되겠지만 전화가 와. 그럼 무조건 문자가 와. 무조건 지우고 끊어버려요. 그냥 뭘 좀 알아볼까, 이 새끼들이 뭔 소리 할까, 이런 거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. 그러다가 꼭 당한다고. 아시겠죠? 자, 두 번째, 수수료 먹기. 참 추접스럽습니다. 이거 이 얘기 들으면. 자, 통대하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있죠. 왜냐면은 통대하는 업체에서 그 많은 돈을 상환을 해주는데 공짜로 해주겠습니까? 수수료 받지. 그래요, 그건 인정을 해.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. 이 수수료는 나중에 대출을 다 받고 주는 거예요. 원금하고 같이. 예를 들어서 5천을 상환해줬다. 그러면 5천 플러스 수수료 해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. 그런데 어떤 놈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다 일금 저금을 해줄 테니까요. 일단 수수료 얼마 입금을 하셔야지 해드립니다. 또 그거에 뿅 가갖고 그냥 입금해줘. 바로 연락 두절해요. 고객님 이거 이렇게 저금 대안해줄 테니까요. 저희가 솔직히 고객님 뭘 믿고 이렇게 많은 큰 돈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드리겠습니까? 보증료라고 생각하시고 얼마 일단 입금하세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출이 혹시라도 잘 안 나면 저희가 이거 다시 돌려드릴게요. 그리고 딱 입금하면 연락 딱 두죠. 이런 거 자관 돈 먼저 주는 거 어찌됐든 돈부터 내놔라 하면은 무조건 거절해. 무조건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, 이건 제가 넣을까 말까, 이 통대한 사기라는 내용에 넣을까 말까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로 사기라고 하시니까 저도 사기로 취급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. 진행 미숙.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. 이 통대한 상담했던 이 업체가 있죠. 이 업체는 사기 업체는 아니에요. 분명히 사기 업체는 아니에요. 그런데 처음 상담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5천 있어.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은행으로 저금리로 대안해 줄게요. 그래서 그래? 그래서 이 비싼 수수료까지 딱 줘가면서 신청을 했어. 근데 막상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저금리는 뭐 한 2천이나 받고 나머지 고금리로 3천을 받아. 그럼 저희가 5천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고객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저금리로 2천 밖에 안 나왔지만 나중에 다시 그 신용이 어느 상태 좋아지면은 저희가 다시 저금리로 대안해 줄 테니까 일단 고금리로 3천을 받으시게 해요.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5천을 상환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딱 받고 끝.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채무자한테는 절대 손해가 없죠. 일단 채무가 통합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저금리도 이전보다는 좀 더 비중이 더 많아요. 어찌됐든 비중이 똑같거나 많아질 거예요. 일단 월 납입 금액을 최소한 줄일 수 있어요. 거기 플러스 잘하면 이자 지출도 줄일 수 있고. 이것까지 끝나면은 이건 사기가 아니죠. 그냥 진행 미숙으로 해가지고 채무자만 이익 보고 끝나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가 있죠. 이 수수료를 또 다 가져갑니다. 저금리로 5천을 해주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저금리 2천에 고금리 3천이에요. 나중에 신용 좋아지시면 다시 고금리는 저금리로 해줄게요 해놓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저금리로 해주면 그때 가서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이것까지 먼저 받아가요. 이것까지 다 받아가버려. 그럼 어떻게 돼? 연락 두절이지 이제. 전화 받지. 만약 전화 받더라도 그럼 이러이러한 자격이 뭐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안 되겠네요. 계속 미루는 거예요. 고객이 지치게끔 만들어버린 거지.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고객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이 통대한 사기 중에 하나로 속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걸 사기에 넣을까 말까라고 얘기한 게 비록 이 업체에서는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. 자기네들이 검토를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. 근데 막상 진행해 보니까 이거밖에 안 나와. 진행 미수. 즉, 이 업체들은 정보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한 거예요. 본인들이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했다가
역시나 잘못된 결과가 나온 거죠.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에다가 수수료를 또 받아간다는 게 문제죠. 예를 들어 가지고 고객님 5천만 원 재원료로 대안해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이게 4천만 원 나왔어. 저금리로. 그리고 고금리로 1,000만 원 이제 받아야 돼. 자, 이 정도라면 저는 이해를 해 줄 수 있다고 봐요. 뭐 한 돈 1,000만 원 정도는 사실 뭐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딱 맞출 수는 없어요. 저희도 통대안을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정보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. 그래서 5천이 될 줄 알았는데 뭐 몇백만 원 좀 부족하거나 정말 많으면 한 1,000만 원 정도 좀 부족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아니면 반대로 5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뭐 6천이 나오고 7천이 나올 수도 있고, 이 경우에는 그래 이 정도는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아닌 2천, 3천 받으면서 수수료 똑같이 받아버린다는 거예요. 잘못된 결과물을 내면서도. 이게 문제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통대안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. 자, 일단은 이 보이스피싱. 내가 대출 신청도 안 했는데 스팸 전화나 스팸 문자가 온 걸 가지고 저금리 대안해 준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된다. 그러면 그냥 당한다고 생각하세요. 그냥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세요. 계약서 작성 없이 그냥 통장으로 돈 입금. 대출 받으면 송금해 주세요. 절대 안 되고, 통장 또는 카드 요구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돼요. 그리고 이건 너무나도 뻔한 거지만 수수료 먹대. 수수료부터 주세요. 뭐 보증료부터 주세요. 그냥 다 먹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가장 많이 염려하는 부분, 바로 진행의 미수. 처음에 상담했던 내용보다 결과물이 형편없어. 이럴 때 과연 수수료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. 저는 안 줘야 된다고 한 표 던집니다. 왜 줘요? 뭐하기 줘.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받았어.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은 5천이라고 했는데 2천에 3천. 근데 이전보다 조금 상황은 좋아졌어. 너희들 덕분에. 그래. 그러면 약속했던 금액은 다 못 주죠. 난 니네들이 이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걸 다 주지만 니네들이 이렇게 안 해줬으니까 부족하다. 그럼 부족한 만큼 나도 이걸 깎아야 될 거 아니냐. 줄여야죠. 타협을 해야죠.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,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금액 서로 맞춰 나가야죠. 이걸 절대 다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뭐로써 뭐 다 받으려고 베레벨 소리 다 하는 새끼들도 있을 건데, 업체들도 있을 건데, 저는 절대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통대안 사기 유형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